부동산 계약하는 날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하는 날 케이스를 나눠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감정과 계약 진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분이 좋냐 나쁘냐, 계약을 진행하냐 안 하냐, 이 4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사분면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 어떤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이 4가지 중에 뭘까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바로 이걸 겁니다. 기분은 나쁜데 그래서 감정은 서로 상한 상태에서 계약은 진행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계약 기간 2년 동안 누구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우리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만 되지 않죠.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도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쓰는 자리 4가지 케이스를 나눠보면 그 감정과 계약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사분면으로 나타나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1, 2, 3, 4번으로 나눠지겠죠. 각각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기분 좋게 잘 끝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기분 좋게 도장도 잘 찍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무난하고 실제로 제일 많은 케이스고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되죠. 2번, 기분은 좋은데 계약은 안 한다. 서로 어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계약은 안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돈도 돌려받고 끝. 하지만 기분 나쁘게 끝난 게 아니라 서로 잘 배려하고 좋게 끝난 경우죠. 이 경우도 무탈하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겁니다. 3번째,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계약도 안 할 경우.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기분이 상한 겁니다. 부동산 계약이란 건 서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꼭 그렇게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서로 아주 작은 걸로 기분이 상해서 계약을 끝까지 진행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이 결렬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보통 돈 때문이고요. 한쪽의 요구 조건을 다른 쪽에서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2번과 결과는 같은데 이 경우는 기분이 상한 거죠. 누구 하나 양보할 생각이 없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내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것.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될 때도 또 2가지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기분은 나쁘지만 받은 돈 그대로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 그나마 깔끔한 경우인데요. 당장 계약이 틀어져서 기분은 나빠도 결국 다른 사람 구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기분이 나쁘다고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쪽에서 돈을 돌려달라 하지만 다른 쪽은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서로 더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방해지, 귀책 사유를 몰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 당일날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들어온 돈, 인마이 포켓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내줄 생각을 하니까 또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것 같고, 또 반대쪽에선 저 사람이 계약하기 싫다고 했는데 왜 내 돈 안 돌려주냐면서 서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이런 경우 심하면 계약금 일부 또는 계약금을 놓고 소송까지 걸고 나중엔 피투성이 상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게 최악일 것 같지만 사실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있습니다. 특히 전세일 경우 더 최악의 상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4번째,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계약은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인데요. 기분은 기분대로 나빠져서 계약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치르게 될 경우.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쉽사리 돌려주지 못하고 또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보통 벌어지죠.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해서 한 가지를 꼭 찝을 수도 없고요. 또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도 천차만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 2년 동안 서로 고통받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계약 초기에 서로 틀어지게 되면 끝내 나갈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살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한쪽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거나 집을 망가뜨려 놓고 나몰라라 하거나 다음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집을 안 보여주거나 아니면 연락 자체를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갈 때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물고 늘어집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세입자가 너무 괘씸하니까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거나 또는 일부를 안 돌려주거나 돌려주더라도 그 잔금일에 시간을 교묘하게 끌면서 상대방 신경을 긁는 일도 있습니다. 계약 처음부터 감정이 상한 상태로 시작했다면 그 끝도 좋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을 이어갈 거라면 한쪽에서 풀고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고요. 이럴 때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제대로 미친놈이다, 제대로 진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나마 깔끔하게 끝내는 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정확히 지키면서 더 이상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고 살다가 나가는 방법일 겁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상황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겪으신 제일 안 좋았던 상황은 뭔가요?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